16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문장. 읽기와 쓰기는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가 있다.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요리도 잘할 가능성이 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읽기 위해서 쓰고 쓰기 위해 읽는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 잘 읽기 위해 무엇이든 자주 써봐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가 읽는 모든 책이 누군가에 의해서 쓰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쓰는 행위를 통해 작가의 심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쓰지 않고 읽기만 하는 사람은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독서를 마친다. 그러나 여기에 쓰기가 추가되면 독서는 내용 너머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고서, 기획서 등을 쓸 일이 있지만 그것은 쓴다기보다 작성한다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린다. 잘 읽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3편의 글은 쓰기 훈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글 양식인 독후감, 리뷰, 서평에 관한 이야기다. 책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독후감이다. 학창시절에 자주 써본 경험이 있으니 이게 무슨 글인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이 쓸 만한 글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독후감은 대단히 중요한 글쓰기다. 독후감은 한자풀이 그대로 읽은 다음 느낀 점을 글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리뷰나 서평보다 개인적인 글이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에 독후감 쓰는 훈련은 모든 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자주 써보면 작가가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려는 감정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이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굳이 글로 쓸 필요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과 글로 남기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 첫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글은 남는다. 같은 책이라고 해도 10년 전에 읽은 것과 지금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그러니 느낌을 매번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그 책을 읽었을 때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둘째,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쓸 때 두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은 빠르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변하는 습성이 있기에 한순간의 생각을 그대로 글로 쓰는 건 쉽지 않다. 글을 쓰려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생각은 달라지기도 한다. 글은 그렇게 달라지는 과정까지도 기록해둘 수 있다. 나는 글쓰기 강의를 할 때면 초반에 늘 독후감 쓰는 숙제를 내준다. 이메일로 수강생들의 글을 받아보면 내용이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이 과잉됐거나 혹은 반대로 전혀 감정을 쓰지 않고 줄거리와 책 정보만 나열한 글이 대부분이다. 평소에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글 쓰는 일도 막막하다. 모든 글쓰기의 대전제는 일기가 아닌 이상 나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실제로 다른 이에게 보여줄 일이 없는 독후감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본다는 생각으로 써야 글이 개인적인 내용으로 빠져버리는 실수가 줄어든다.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해서 마냥 내 이야기만 쓰면 일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잘 쓴 책을 분석해보면 언제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걸 안다. 책에 너무 저자의 말만 늘어나서 읽기 불편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책은 건조해서 읽기 힘들다.
독자는 읽으면서 동시에 쓰는 훈련을 통해 균형 잡힌 글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다. 가령 박완서 작가의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를 보면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단편소설 9편이 들어있는데 모두 2000년 이후에 발표한 작품이다. 박완서 최후의 작품집이며 노년에 접어든 작가의 늙지 않은 필력을 살필 수 있어서 좋은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모두 중년 이상의 지긋한 나이라는 거다. 그러니 어쩌면 노 작가 박완서가 소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품을 읽어보면 소박하고 정갈한 문체 뒤로 철저하게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표제작인 친절한 복희씨의 주인공은 늙은 여성이다. 그의 남편은 젊었을 적엔 대단히 정력적이었으나 현재 중풍에 걸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복희씨는 그를 간호하며 산다. 마지막에 복희씨는 삶이 버거워 죽으려고 강변역으로 갔으나 가져간 검은 상자만 강에 내던지고 그걸 지켜본다. 포물선을 그리는 그것의 비행을 보며 인생 절정의 순간이 이러리라 싶게 터질 듯한 환희를 느낀다.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 남편의 개인적인 불편함이라거나 복희씨의 친절함이라는 사회적 해석 등은 죽음으로 향하는 이야기 전개에 이상하리만치 잘 어울린다. 죽음은 인생의 끝장인데도 독자에게는 검은 상자의 포물선 하나로 묘한 희열을 보여준다. 거저나 마찬가지에서도 박완서의 특별한 재능은 여지없이 펼쳐진다. 아는 언니로부터 시골의 한 주택을 단돈 500만 원을 주고 거저나 마찬가지로 살게 된 주인공은 거저나 마찬가지로 얻은 것에 발목이 잡혀 점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소외되어 간다. 한때 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자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던 의지가 있던 언니도 거저나 마찬가지로 내준 집에 사는 주인공을 마치 자기 집의 별장지기처럼 이것저것 부려먹는다. 독자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특별한 사건이 소설 속에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특유의 균형감에 압도되어 주인공의 앞날을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을 무시로 겪으며 사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가슴 한구석에 뜨끔한 감각을 느낀다. 박완서의 글은 몹시 수수하고 극적인 요소도 별로 없지만 이상하게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 이유는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살면서 누구나 겪을지도 모르는 일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사연이기 때문이다. 독후감도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을 연결하면 더욱 몰입도 높은 글이 된다. 이때 실제로 겪은 일이라 해도 정말 저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경험보다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한 번은 수강생들에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 독후감을 써보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이메일로 도착한 글을 받아보니 대부분 내용이 비슷했다. 워낙 잘 알려진 작품이다 보니 달리 특별한 말을 덧붙일 게 없었던 모양이다. 몇몇 글은 어떻게든 특별함을 주고자 무리하게 애쓴 나머지 소설 내용과는 개연성이 부족한 이야기를 부자연스럽게 늘어놓기도 했다. 나는 이 숙제의 우수작으로 어떤 할머니께서 쓰신 글을 선정하여 수강생들에게 본보기로 읽어주었다. 할머니는 이번 강의 숙제를 계기로 어린 왕자를 처음 읽었다는 고백으로 글을 시작했다. 책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작가가 직접 그렸다는 사파는 인상 깊게 봤다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썼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저 유명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보며 몇 해 전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제주 비양도를 떠올렸다. 수강생들에게 물으니 제주도를 여러 번 다녀온 사람도 비양도가 제주 어디 즈음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의 곁섬이라면 마라도나 가파도 정도밖에는 몰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비양도를 모를 거로 생각해서 손자에게 부탁해 인터넷 검색으로 비양도 사진을 찾아 독후감 끝에 삽입했다. 사진을 보니 웬걸 섬의 옆모습이 정확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과 같았다. 할머니는 가족여행이 그때가 처음이라고 썼다. 제주도도 처음 가보았다. 그러니 책에서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비양도가 떠오른 것이다. 할머니에게 그 그림의 정체는 모자도 보아뱀도 아닌 처음 떠난 비양도 가족여행의 애틋한 추억이다. 그야말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문장이었다. 수강생들에게 할머니의 독후감을 읽어주면서 프로젝터 화면으로 비양도의 모습을 보여주니 감탄하는 목소리가 연신 터져나왔다.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분은 그제야 비양도를 알아봤다. 몇 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낚시에만 열중하다 보니 그 섬 모양이 저리 생긴 줄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다. 물론 할머니가 쓰신 문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문장은 기술적인 부분이기에 얼마든지 연습을 통해 나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글에 녹여내는 솜씨는 어느 정도는 재능이며 그이가 가진 고유한 감성의 영역이다. 감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다. 책은 기계적으로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작가가 드러내려 한 감성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만 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신호를 잘 느끼기 위해 읽는 것과 별도로 꾸준히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